개인 파산 절차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은 면책을 받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갚을 돈이 없다. 이 사람이 정말 소득이 없는가? 소득이 있다 치더라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는 게 맞는가? 오늘은 개인 파산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문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면책을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은 면책을 받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면책을 받아서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거잖아요. 근데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아니면 면책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진행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면책이 정말 수월하게 날 수 있는지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개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나 파산관제인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건 사실 개인회생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어딘가에 빼돌렸거나 팔아버린 적은 없는가, 채무를 어떻게 부담하게 됐는가, 빌린 돈을 어디다 썼고 어떤 목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서 못 갚게 되었는지를 주로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돈을 매월 잘 갚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는가를 본다면, 파산 같은 경우에는 갚을 돈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소득이 없는가, 아니면은 소득이 있다 치더라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소득 활동 가능성이 없거나 소득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매월 버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갚는 건데,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없다, 아니면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 라고 해서 사실은 갚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소득이 없으면 채무를 모두 다 탕감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 활동을 최근까지도 했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얼마든지 소득 활동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도 파산을 진행하는 거는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걸로 봐서 신청 자체가 이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뭐 장애가 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깊게 판단을 하진 않는데, 정말 젊고 건강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소득 활동을 했는데 단지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안 갚기 위해서 소득 활동을 바로 중단하고 진행한 거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사람이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이 사람이 재산을 원래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산을 누군가한테 빼돌려 놓고 아니면 명의를 다 돌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파산 절차를 또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이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었던 내역, 그리고 그 재산을 처분을 했다면 어디다 처분했는지를 최소 5년 정도를 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보고, 만약에 그 과거에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은 처분한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다 살펴보는데, 만약에 애초부터 재산이 없었다, 아니면 적어도 최소 파산 신청한 시점부터 5년 정도는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가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빌린 채무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파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린 지 오래된 채무들, 오래전에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접어들어서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 사용 내역을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파산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를 또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의 사용처가 어디냐, 어떤 경위로 채무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게 되었고 못 갚게 되었느냐, 이 사용처나 원인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과거부터 채무가 많이 있었고 그거를 돌려막기 하는데 쓰다 보니 이렇게 채무가 늘어났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채무로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채무 사용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생 절차에서도 도박이라든지 주식 코인이라든지 뭐 사행성, 사치성 채무라든지 이렇게 이제 채무 사용처를 안 좋게 보는 경우들은 파산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채무 내역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산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이 환수금으로 얼마를 이제 법원에 납부하게끔 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산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있는 분들은 파산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보다 더 면밀하게 사건을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산 절차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